안녕하세요, 오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리뷰할 회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인데 못 사는 회사, 그리고 워렌 버핏이 IPO에 참가한 회사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그리고 딴짓 해주세요. 제가 빠이빠이. 네, 벌써 9월 달이 됐어요.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오늘 녹화하는 날이 9월 3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TMF에서 9월달 레커멘데이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TMF에서 9월달에 처음으로 레커멘드하는 회사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여러분과 리뷰를 했었죠. 옛날에 IPO 했을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특히나 워렌 버핏이 IPO에 참가한 정말 드문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리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하게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떤 회사인지 얘기를 해보자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걸 도와주고 또 정리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마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서 서버를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너무나 데이터 양이 많고, 지금은 어떤 것을 해도 데이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그냥 저장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저장해야 되는 이 데이터들을 정리해주고 관리해주고 또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정말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때에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회사가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예요. 그래서 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웨어하우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웨어하우스, 스토어하우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마존에서 많은 물건을 팔잖아요.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파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또 아마존에서 사면 이틀 만에 배달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존에 있는 웨어하우스가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데 그게 클릭하면 이틀 만에 우리 집에 온다. 그거는 그냥 그 물건을 갖고 있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갖고 있는 곳, 그 웨어하우스가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고, 정말 커스터머가 샀을 때 빨리 그 물건을 찾고 빨리 그 물건이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끔 그 모든 인프라스트럭처와 모든 정리, 관리가 잘 됐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런 거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관리해서 커스터머가, 클라이언트가 그 데이터를 쓰고 싶을 때 바로 찾아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또 어떤 일에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될지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 데이터의 웨어하우스, 아마존의 웨어하우스 같은 데이터의 웨어하우스가 바로 이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도 클라우드 베이스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를 쓰게 되면 IT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거의 조금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내가 클라이언트면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를 쓰게 되면 내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것부터 관리해주고 정리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갖다주는 그런 서비스,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모든 서비스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스노우플레이크가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정리한다 그래서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third party를 사용해서 커스터머를 위해서 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스톱 샵이 되고 싶은 거겠죠.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지금 IPO를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나 1년이 안 됐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장주죠. 게다가 테크주, 클라우드 베이스, 데이터, 요즘에 핫한 테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말할 때 성장을 빼놓고 말할 수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2020년도 피지컬 이어에 그 1년 동안 레비뉴가 174%가 늘었어요. 대단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24%가 늘었어요. 그리고 2021년 요번째 2분기에는 세컨드 쿼터에는 거의 세일즈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도 2배가 되고 레비뉴도 계속 100% 이상씩, 170%, 120% 이상씩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데이터에 관련된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클라우드에 관련된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남다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TMF에서도 레커멘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커스터머가 굉장히 모이고 있어요. 시작했을 때는 몇백 개의 커스터머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5,000개가 넘는 그런 비즈니스 클라이언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거, 제가 제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이거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야 되나 라고 생각되는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어떤 거냐면 Fortune 500에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 스노우플레이크의 클라이언트가 212개의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반 정도가 스노우플레이크의 커스터머예요. 클라이언트예요. 그 큰 회사들은 이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클라이언트들이 자기보다 더 큰 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에 계속 오는 이 손님이 백종원이에요. 백종원이 맛있다고 오면 그 입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그렇게 큰 회사는 큰 회사죠. 지금 마켓 캡이 거의 100 빌리언이 조금 안 되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고 라지 캡인데 자기보다 큰 회사들이 지금 이 클라이언트들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Fortune 500의 212개의 회사가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커스터머입니다. 클라이언트예요. 그리고 이 회사를 또 좋아하는 점이 페이먼트 시스템이에요. 이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서브스크립션도 아니고 미터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쓰는 만큼 돈을 내야 돼요. 지금은 핸드폰 쓸 때 데이터가 무제한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처음에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거였죠. 지금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서비스를 쓰는 그 회사들은 스노우플레이크에 돈 주는 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서비스, 이 관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때만큼 시간제로 아니면 건수대로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커스터머들이 이 서비스를 얼마나 쓰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관건이겠죠. 더 쓰는지 아니면 갈수록 조금 쓰는지 보시면 Net Revenue Retention Rate이 169%예요. Net Revenue Retention은 지금 갖고 있는 커스터머들이 돈을 계속 쓸 때 얼마만큼 더 쓰게 되는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더 쓰게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Net Revenue Retention인데 이게 지금 169%라는 거는 지금 있는 커스터머들이 해가 갈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169%만큼 많이. 이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는 미터제이기 때문에 1년에 컨트랙을 맺고 서비스를 막 쓰고 언리미티드로 쓰고 이게 아니라 계속 쓰는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년에 얼마만큼 더 쓰는지 전해보다 올해 비교했을 때 지금 있었던 커스터머가 얼마만큼 서비스를 더 쓰는지가 딱 나오는데 그걸 더 쓸 만큼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지금 여기는 169%를 쓴다. 진짜 따봉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의 10K를 좀 리뷰를 해봤는데 Net Revenue Retention이 거의 theme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겠죠. 이 회사가 돈 버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좀 재밌는 점이 데이터 관리 그리고 데이터 정리 그리고 데이터를 쓸 때 도와주는 것 그런 웨어하우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에는 지금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좋게 쓰여질 수 있을까? 한마디로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그 컨설팅 하는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이게 팔란티어 일이거든요.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그냥 스토어해주고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이 회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잘 모르는 부분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좀 예측해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팔란티어인데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도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AI라든지 클라우드 비즈니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좀 수집하고 공부하고 애널라이즈 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역시 끝나는 지점, 목표 지점은 그 데이터를 써서 약간 미래를 예측하는 이게 어떻게 가겠구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스노우플레이크도 그걸 놓치지 않고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한다 할까 그런 비즈니스 플랜을 좀 내놨습니다. 이번 10K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한다는 거.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CEO가 좀 재밌는 CEO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업스타트나 다른 회사들은 다 코파운더가 CEO가 되죠. 근데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코파운더가 한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4명이 자기네들이 하다가 2019년도인가 정말 잘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approved CEO를 데리고 와요. 그 CEO가 바로 프랭크 슬롯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서비스나우라는 회사에서 CEO로 일하다가 그 회사를 IPO로 하고 굉장히 성장시키고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어콰이어가 됐죠.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게 한. 그래서 CEO의 경험이 많고 또 하나는 이 서비스나우라는 회사도 데이터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의 이 데이터 회사 그리고 IPO를 하게 되고 비슷한 회사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봤고 한번 그런 데이터 회사를 크게 성장시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와 잘 어울리는 그런 CEO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스노우플레이크 IPO는 아마 제일 성공한 IPO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도 많이 모았고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하나는 워렌 버핏을 끌어들여서 버크샤이어 해서웨이 그 이름을 갖고 IPO를 한 몇 안 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CEO가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의 한 5%의 스테이크를 갖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CEO가 되면 거의 뭐 빌리언웨어네요. 그리고 글래스도어에서 이 CEO는 94%의 어프로브를 받고 있어요. 저번에 리뷰했던 스킬즈 CEO보다 훨씬 더 높은 94%. 아무래도 이 CEO는 굉장히 베테랑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스노우플레이크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요. 제가 봤을 때 어닝이에요. 보시면 레비뉴도 계속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만큼 어닝도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어요. 그 속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미래가 좋고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대단한 것 같아도 미래인 것 같아도 돈을 못 벌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조금 좀 그래요. 근데 이 스노우플레이크도 그런 면이 있죠.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태운다. 2021년을 보시게 되면 레비뉴가 592였는데 earning이 마이너스 539빌리언. 그러니까 번 만큼 돈을 태우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레비뉴가 264밀리언 달러였는데 earning이 마이너스 348. 번 돈보다 태운 돈이 더 많아요. 그게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다음 리스크는 바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서 이제 클라우드 회사를 하잖아요. 거기는 정말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세이브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아주어 이런 데서 스노우플레이크가 하는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주고 관리해주고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로 갈 수가 있다. 버스를 갈아탈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리스크입니다. 근데 지금 봐서 지금 성장률이나 지금 커스터머가 돈 쓰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리스크는 있지만 아주 작아 보여요.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net revenue retention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ortune 500에 있는 그 회사들 중에 212개나 스노우플레이크의 커스터머예요. 그걸 봤을 때는 그 리스크는 좀 작다. 그럼 저는 살 건지 말 건지 저는 이 회사를 정말 사고 싶었어요. 정말 사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밸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솔직히 한 120불, 150불 그 사이에 되면 살려고 했는데 뭐 비슷하게 내려간 게 지금 180불 때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은 뭐 300불로 다시 올라갔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발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거나 이런 걸 비교해서 발류에이션 자체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업스타트나 여기도 1빌리언을 조금 못 벌고 있는데 발류에이션은 지금 뭐 20빌리언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마켓 캡이 91빌리언 달러예요. 좀 비싸다.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좀 비싸다. 지금 레비뉴 자체가 600밀리언이 안 되는데 마켓 캡이 91빌리언. 저는 사고 싶지만 제 기준에 있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렇지만 TMF에서는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IPO에 참가를 했고 뭐 하여튼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살 것 같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저희 커뮤니티에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9월달 처음으로 TMF에서 레커멘드하는 스노우플레이크를 좀 리뷰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두 번째로 리뷰를 하는데요. 하여튼 마음에 드는 회사예요.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